공포의 그림자 소동. 에바 아주머니는 시골에서 찰리라고 부르는 큰 개와 피치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와 살고 있었어요. 에바 아주머니는 어느 날 다리를 다쳐 당분간 농장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치료비와 생활할 돈이 필요했던 에바는 어쩔 수 없이 이 마을의 욕심쟁이 구두쇠 할아버지라고 소문난 월터 씨에게 돈을 빌렸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에바 아주머니의 다리가 빨리 낫지 않자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기 어려워졌지요. 월터 씨, 일주일만 시간을 더 주세요. 돈 갚을 날짜를 정한 건 내가 아니라 에바 당신이에요. 만약 갚지 못하면 나와 한 약속대로 이 농장을 내놓으시오. 이 말을 들은 고양이 피치가 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 농장을 뺏기면 어쩌지? 우리 내일 일찍 나가서 아주머니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 다음 날 아침 찰리와 피치는 월터 할아버지의 집 근처로 가서 아주머니를 도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월터 할아버지의 저택에서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오는 고양이 아주머니를 발견했어요. 아주머니, 혹시 저 집에 사시나요? 아니, 혹시 먹을 것이 있나 해서 들어가 본 거야. 월터 씨는 부자니까 먹을 것이 많았겠네요. 웬걸?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엌에 가봤지만 빵 부스러기 하나도 없더라고. 우연히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 저 집주인이 원래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의 겁장이라지 뭐야. 글쎄, 밤이면 뭐가 그리 무서운지 십자가를 꼭 지고 잠자리에 든다는 거야. 하기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나 땅을 모조리 빼앗아 버리니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무서워할 만하지. 그날 밤 찰리와 피치는 에바 아주머니를 도울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한편 월터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역시 소문대로 손에는 십자가를 꼭 쥐고 있었죠. 오늘따라 바람 소리가 왠지 기분 나쁘군. 월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눈을 번쩍 뜨고 창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뭐지?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창문으로 웬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지? 이번에는 뭐가 지나갔어? 월터 할아버지는 밤새 무서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전날 밤 잠을 설친 월터 할아버지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어젯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인지 할아버지는 바로 잠이 들었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무슨 무서운 꿈을 꾸었는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일어나 창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마침 할아버지의 방 창문 앞에 유령의 그림자 같은 것이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어요. 다행히 유령의 그림자는 금방 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 월터 할아버지는 집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평소와 달리 이상한 것을 물어보는 월터 씨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날 밤 무섭게 천둥번개가 치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천둥번개 따위가 뭐가 무섭다고. 유령, 그까짓 거 나와보라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천둥번개가 칠 때마다 창문 쪽에 신경이 쓰여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시 소리가 잠잠해진 듯하다 다시 천둥번개가 치는 순간 드디어 커다란 유령의 그림자가 창문에 나타났어요.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유령이 보이지 않게 해주신다면 제가 욕심을 버리고 착하게 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월터 할아버지는 밤새 이불 속에서 두려움에 떨다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월터 할아버지는 전날 저녁에 했던 기도를 바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까진 유령이 뭐라고 착하게 살겠다고 기도를 하다니. 가만히 있자. 오늘 에바의 집에 가서 돈을 갚을 준비가 됐는지 확인해야겠군. 마침 에바는 며칠 사이 아팠던 다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집안 청소도 하고 밀린 빨래도 좀 해야겠는걸. 에바는 청소를 하려고 거실로 나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집안에 웬 나뭇잎들이 어지럽게 떨어져 있지 뭐예요? 에바는 떨어진 나뭇잎을 따라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찰리와 피치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긴 나뭇가지들이 하얀 침대보와 뒤엉켜 있었어요. 찰리, 피치, 너희들 도대체 뭘 하고 놀았길래? 아휴. 에바 아주머니는 서둘러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고 찰리와 피치가 더럽혀 놓은 침대보도 마당에 빨랫줄에 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월터 할아버지가 에바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에바, 그동안 잘 지냈나? 빨래를 한 걸 보니 다리가 이제 많이 좋아진 모양이군. 내일이 돈을 갚기로 한 날인 건 알고 있겠지? 월터 할아버지, 3일 정도만이라도 기다려주세요. 내일부터 장에 나가 닭과 계란을 좀 팔기 시작하면 제가 빌린 돈은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부탁드려요. 마침 밖에서 월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찰리와 피치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숨어서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기분 나쁜 바람이 불어오더니 천둥번개까지 치기 시작했죠.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빨랫줄에 널어놓았던 침대보가 날려 찰리와 피치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때마침 천둥번개 소리가 들리자 서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피치가 긴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찰리의 등 위에 두 발로 올라섰어요. 마침 흔들리는 빨래들 사이로 뭔가 하얀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자 월터 할아버지는 어젯밤 보았던 공포의 그림자가 떠올랐어요. 월터 할아버지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에바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3일 후, 아니 준비되는 대로 빨리 갚도록 하세요. 월터 할아버지는 겁먹은 얼굴을 들키기 싫어 서둘러 이야기를 마치고 도망치듯 돌아갔답니다. 에바 아주머니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기뻐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내리는 비에 널어놓았던 빨래들을 걷기 위해 뒤를 돌아보다 그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찰리와 피치가 침대볼을 쓰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제서야 에바는 월터 씨가 왜 그리 급히 도망갔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찰리와 피치는 너무 좋아 펄쩍펄쩍 뛰며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찰리, 너무 잘 됐어. 맞아. 이제 에바 아주머니의 농장을 빼앗기지 않게 됐어. 그날 밤
에바 아주머니는 찰리와 피치의 잠자리를 살피며 이렇게 말했어요. 찰리, 피치, 고맙다. 아참, 그런데 할아버지가 눈이 나쁘시다는 걸 너희들 어떻게 알았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절대 속지 않았을 거야. 며칠 후 월터 할아버지께 돈을 갚은 후 에바의 농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열심히 즐겁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베니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베니. 오늘은 숲속마을 아기곰 베니의 생일이에요. 토끼 바니, 다람쥐 루피는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아기곰 베니를 축하해 주었어요. 그럼 우리 케이크 나눠 먹을까? 우와, 난 생일 파티는 처음이야. 생일에는 이런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수 있구나. 왜 생일 파티가 처음이야? 정말, 그러고 보니 루피는 이 숲에 올 때부터 혼자였지. 맞다. 어떤 남자아이가 루피를 숲에 놓아주고 갔었지. 나는 너무 어릴 때 부모님과 헤어져서 내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파티도 해본 적이 없어. 어깨가 축 처진 다람쥐 루피의 모습에 뭔가 기쁨을 주고 싶었던 아기곰 베니가 말했어요. 루피, 그럼 너도 오늘 생일을 정하면 되지. 생일은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파티하는 날이잖아. 네가 우리 숲에 처음 온 날로 생일을 정하는 건 어때? 그러자 루피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그럼 나도 이제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번 루피의 생일 파티 케이크는 내가 만들어 갈게. 이렇게 해서 다람쥐 루피의 생일은 20일 후에 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날 숲속 놀이터에서는 아기곰과 토끼가 사이좋게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람쥐 루피는 그네 옆에 서서 뭔가 나뭇가지로 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앞으로 19일 19밤만 자면 내 생일이야. 19.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놀지도 않고 나뭇가지로 바닥에 숫자만 쓰고 있는 루피를 보며 아기곰 베니가 말했어요. 날짜 세는 건 그만하고 같이 놀자. 그래, 그러자. 하지만 다람쥐 루피는 놀다가도 또 우두커니 서서 바닥에 숫자를 썼어요. 19밤, 19밤. 다음 날이 되자 아기곰 베니는 토끼 바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니, 오늘은 너구리 쿠니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했어. 같이 가자. 그럼 다람쥐 루피에게 들러서 데리고 같이 갈까? 그러자. 아기곰 베니와 토끼 바니는 다람쥐 루피의 집에 도착했어요. 안녕, 루피. 우리 너구리 쿠니 집에 놀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아니, 난 오늘 집에 있을래. 좀 생각할 것이 많아서. 심심하지 않겠어? 아니, 오늘은 너희들끼리 놀아. 그 다음 날도 루피는 어디를 가나 함께 놀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루피는 제일 먼저 놀이터에 나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루피, 오늘은 제일 먼저 나왔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은데? 얘들아 안녕.
루피, 어디 아프니? 사실은 얘들아, 고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사실 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한 다음 날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난 빨리 생일이 와서 내가 생각한 파티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시간이 가질 않아. 아직도 15일이나 남았지 뭐야. 그러자 아기곰 베니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원래 너무 기다리면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거래. 나도 생일 파티를 잊으려고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 어쩌지? 그때였어요.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벌이다! 벌떼들이 날아간다! 도망가! 그런데 정말 멀리서 벌떼들이 날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기곰 베니는 바니와 루피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빨리 저기 가시넝쿨 속에 숨어. 아기 토끼 바니와 다람쥐 루피는 재빨리 가시나무 넝쿨 속에 숨었어요. 하지만 아기곰 베니는 벌을 유인하기 위해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루피, 베니가 위험하면 어쩌지? 걱정 마, 바니. 베니는 벌에 쏘여도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 아마 우리 때문에 벌들을 유인하려고 달려간 것 같아. 아, 그래서 벌집을 따서 꿀을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가시넝쿨 밖으로 나간 토끼 바니와 다람쥐 루피는 베니를 찾아 나섰어요. 베니, 어딨어?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아기곰 베니가 웃으며 달려왔어요. 베니, 괜찮니? 끄떡없어. 내가 계곡물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던걸. 다행이다.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가는걸. 빨리 돌아가자. 집에 도착한 다람쥐 루피는 다른 날보다 열심히 뛰어다녀서인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벌써 아침이라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어제는 벌떼들 때문에 생일 파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빨리 지나간 건가? 다람쥐 루피는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아기곰 베니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베니, 나왔어. 루피, 무슨 좋은 일 있어? 확실히 너희 할머니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 아침이더라고. 그래? 잘 됐다. 그래서 결심했어. 뭘? 나는 이제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무엇이든 열심히 즐겁게 할 거야. 좋은 생각인데 오늘은 하고 싶은 게 있어?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해보고 싶은 건 있어. 저 산 아래 계곡에 가면 보트를 타는 곳이 있대. 우리 오늘 보트 타러 갈래? 보트? 정말 재미있겠는데? 다람쥐 루피는 그날 이후로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롭고 즐거운 일,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일을 찾아 열심히 또 즐겁게 했어요. 요리도 하고, 대청소도 하고, 겨울 양식으로 도토리와 호두도 창고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루피와 같은 나무 윗집에 살고 있는 파랑새 아주머니의 부탁으로 아기 새를 돌봐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재미있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생일 파티를 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오늘이 벌써 내 생일이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다람쥐 루피는 집 앞마당에 테이블을 놓고
따뜻한 꿀차와 아몬드 쿠키를 준비했어요. 안녕, 루피. 축하해. 내가 만든 케이크를 가지고 왔어. 물론 엄마가 도와주셨지만. 우와, 바니. 너무 예쁘다. 맛있어 보여. 그때 마침 윗집 파랑새 아주머니가 루피의 집 앞마당에 오셨어요. 파랑새 아주머니, 웬일이세요? 오늘이 루피의 첫 생일 파티라면서. 내가 아침에 나갔다가 따온 산딸기야. 파티에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렴. 생일 축하한다. 파랑새 아주머니가 돌아가신 후 바로 아기곰 베니도 루피의 집에 도착했어요. 늦어서 미안. 할머니와 엄마가 주신 선물까지 챙겨오느라 좀 늦었어. 아기곰 베니의 할머니는 겨울 준비를 위한 따뜻한 스웨터를, 그리고 베니의 엄마는 맛있는 도넛을 만들어 주셨어요. 드디어 루피의 첫 생일 파티가 시작되었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루피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 루피, 생일 축하해. 얘들아, 고마워. 오늘은 정말 열심히 즐겁게 놀자. 태어나 처음으로 생일 파티를 한 다람쥐 루피는 이제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모자는 어디로 갔을까? 내 모자 동그란 내 모자. 숲속 작은 오솔길,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던 어느 날, 아기곰 베니는 좋아하는 파란색 모자를 쓰고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훅 불어와 모자가 훌쩍 날아가 버렸어요. 내 모자! 베니는 깜짝 놀라 달려갔지만 모자는 어느새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 어쩌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자인데. 그때 마침 토끼 바니와 다람쥐 루피가 맞은편에서 속상해하고 있는 베니를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야, 베니? 내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뭐? 그 파랑 모자 말하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모자잖아. 맞아.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 그럼 우리 같이 찾아보자. 혼자 찾는 것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정말 찾을 수 있을까? 그럼 찾을 수 있을 거야. 아기곰 베니와 토끼 바니, 다람쥐 루피는 모자가 날아간 방향으로 걸어가며 주변 숲을 살펴보았어요. 다람쥐 루피가 나무 위로 올라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베니, 저기 나무 위에 네 모자가 있는 것 같아. 베니와 친구들은 루피가 말한 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드디어 베니의 눈에 뭔가 모자 모양 같은 것이 나무 위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게 내 모자인가? 베니와 친구들이 도착한 나무 위에는 울새의 둥지가 있었어요. 베니와 친구들을 본 울새 아주머니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 베니. 무슨 일이니? 그러자 다람쥐 루피가 말했어요. 베니의 파랑 모자가 아니었나 봐. 분명 멀리서 볼 땐
파란색이 보였는데? 그럼 울새 아주머니의 알을 본 모양이야. 아주머니의 알이 내 모자의 색깔과 비슷하거든. 저런, 모자를 잃어버렸구나. 네 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파란 무엇인가가 신비의 호수 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긴 했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베니와 친구들은 울새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고 다시 모자가 날아간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베니 모자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베니, 저기를 봐. 꼭 네 모자같이 생겼어. 베니와 친구들은 서둘러 달려가 보았어요. 이건 파란 버섯이잖아. 베니가 실망한 듯 이야기했어요. 마침 그때 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부엉이 할아버지가 소란한 소리에 눈을 떴어요. 무슨 일이니? 제 모자를 잃어버렸어요. 바람에 날아가 버렸거든요. 아, 그랬구나. 거기 그 파란 버섯이 멀리서 보면 모자처럼 보이긴 하지. 잠을 깨워서 죄송해요. 어서 신비의 호수 쪽으로 가보자. 베니와 친구들은 다시 신비의 호수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베니와 친구들은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토끼 바니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베니, 저기! 토끼 바니가 가리키는 쪽에 파란색의 모자처럼 보이는 것이 풀숲 뒤로 나왔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베니와 친구들은 서둘러 달려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흰 꼬리 사슴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모자가 아니라 사슴의 뿔에 걸린 파란색 꽃이잖아. 내 모자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만 돌아가자. 우리 너무 멀리 왔어. 아기곰 베니는 친구들의 실망하는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이 가자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루피와 바니는 실망하는 베니에게 꼭 모자를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신비의 호수까지는 가보자. 울새 아주머니가 그쪽으로 날아가는 걸 봤다고 하셨잖아. 그래,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나중에 아쉬움이 남을 거야. 정말 괜찮겠어? 미안해. 아기곰 베니와 친구들은 다시 모자를 찾아 신비의 호수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토끼 바니와 다람쥐 루피는 미안해하는 베니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 일부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걸어갔답니다. 드디어 신비의 호수에 도착한 베니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함께 와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신비의 호수에 드디어 다 왔네. 하지만 모자를 찾지 못한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을 것 같아. 너희들 함께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때였어요. 열심히 주변을 둘러보던 토끼 바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 저기 바위 위를 봐. 그러자 다람쥐 루피가 말했어요. 정말 파란 모자 같은데? 베니와 친구들은 서둘러 달려갔어요. 우와, 내 파란 모자야. 내 모자가 맞아.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왔다니. 난 정말 찾을 수 없을 줄 알았어.
모자를 찾아서 다행이야. 모자를 찾고 기뻐하는 베니의 모습에 토끼 바니와 다람쥐 루피도 함께 기뻐했어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이야. 너희들이 없었다면 난 중간에 포기했을 거야. 나도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왠지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 같지 않니? 토끼바니의 말에 다람쥐 루피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건 맞아. 베니와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걸어갔어요. 내 모자 동그란 내 동그란 내 모자. 가시 속에 숨은 용기. 고슴도치 가족은 숲속의 커다란 나무 땅굴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부끄러움이 아주 많은 아기 고슴도치 토토가 있었어요. 환영해. 난 다람쥐 루피야. 너와 같은 나무 윗집에 살고 있어. 앞으로 잘 지내자. 아기 고슴도치 토토는 가슴이 콩닥거리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내 이름은 토토야. 잘 부탁해. 토토는 간신히 이름을 말하고는 얼른 땅속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아기 다람쥐 루피가 놀이터에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루피는 땅에 떨어진 무언가를 보고는 서둘러 나무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직 가을이 아닌데 웬 밤송이가 떨어져 있지? 그리고 우리 집은 밤나무도 아닌데? 그 순간 밤송이라고 생각했던 뾰족한 가시들 사이로 아기 고슴도치가 얼굴을 살짝 내밀었어요. 안녕, 놀랐지? 나는 어제 이사 온 토토야. 아참, 깜빡했다. 어쩐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토토, 우리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나랑 같이 놀이터 갈래? 토토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토토는 수줍어 말을 하지 못했지만 다람쥐 루피가 먼저 놀이터에 가자고 말해준 것이 속으로는 몹시 기뻤답니다. 한편 놀이터에는 아기 토끼 바니가 먼저 나와 놀고 있었어요. 안녕 바니, 일찍 왔네. 안녕 루피. 혹시 네가 어제 새로 이사 왔다던 고슴도치니? 고슴도치 토토가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다람쥐 루피가 대신 말해주었어요. 맞아. 여기는 어제 숲속 마을로 이사 온 토토야. 안녕 토토. 내 이름은 바니야.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데 토토는 이번에도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람쥐 루피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오늘 하루 종일 놀다 보면 금방 친해질 거야. 아기 토끼 바니와 다람쥐 루피는 토토와 놀이터에서 잠시 놀다 숲속 마을을 소개해 주기로 했어요. 고슴도치 토토를 처음으로 데리고 간 곳은 산딸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산딸기 오솔길이었어요. 토토는 빨갛게 익은 산딸기를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 산딸기다.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오솔길이지? 난 기분이 우울할 때 이곳에 오곤 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거든. 아기 동물들은 한동안 실컷 산딸기를 마음껏 먹었답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지자 토끼 바니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다른 곳으로 가볼래? 아기 토끼 바니와 다람쥐 루피는 자신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라며 토토를 데리고 갔어요. 자, 여기야. 산딸기를 먹다가 무서운 동물을 만났을 때 숨을 수 있는 곳이야. 아주 중요한 곳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아기 고슴도치 토토가 먼저 말을 했어요. 우와, 엄청 튼튼해 보이는 가시네. 맞아. 이 가시덤불이 덮인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무서운 동물들을 피할 수 있어. 다람쥐 루피가 이렇게 말을 하자 토끼 바니가 아기 고슴도치의 등에 난 가시를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루피, 토토는 이미 등에 가시로 된 갑옷을 입고 있는걸? 아, 참. 그러고 보니 토토 너는 이 가시덤불이 필요 없겠구나. 너는 좋겠다. 멋진 갑옷을 입고 다니잖아. 아니야. 난 아직 엄마 아빠보다는 가시가 연약해. 대신 너희들은 나보다 빨리 달려 도망갈 수 있잖아. 그렇긴 하네. 그럼 빨리 다음 장소로 가실까요? 토토 장군님? 이번에 도착한 곳은 숨바꼭질하기 좋은 구불구불한 나무 뿌리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아기 동물들에게는 숨바꼭질도 하고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놀이터이자 휴식처였죠. 여기는 우리 나무뿌리 공원이야. 우와, 나에게는 정말 좋은 곳이야. 정말? 그럼 여기서 잠시 놀다가 갈까? 내가 먼저 술래할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아기 동물들은 한동안 숨바꼭질도 하고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그리고 시원한 그늘에서 한동안 낮잠도 자고 일어났답니다. 어느샌가 어색함이 사라지고 고슴도치 토토는 친구들과 함께 먹고 웃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루피, 바니, 오늘 좋은 곳을 소개시켜줘서 고마워. 다음엔 우리 마을의 경치가 멋진 곳으로 데리고 가줄게.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아기 동물들은 웃으며 나무뿌리 공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몇 발자국 가지 않아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그림자가 아기 동물들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갑자기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에 이상한 기운을 느낀 아기 동물들은 천천히 위를 올려다보았죠. 허허, 거참 야들야들 맛있게 생겼구나. 우와, 들고양이야!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숲속의 떠돌이 들고양이였어요. 이런, 너무 작아서 아쉽긴 하지만 내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너희들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겠구나. 다람쥐 루피와 토끼 바니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 순간 말없이 옆에 서 있던 고슴도치 토토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죠.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떠돌이 고양이가 잠시 쳐다보았죠. 하지만 몹시 배가 고팠던 들고양이의 눈에는 오직 아기 다람쥐만 보였답니다. 그러자 아기 고슴도치 토토는 온몸의 가시를 바짝 세우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기 고슴도치 토토의 가시가 가늘게 떨리고 있긴 했지만 들고양이를 바라보는 토토의 눈빛은 매서웠답니다. 잠깐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곧 들고양이가 뒷다리에 힘을 주며 날아오르려고 하는 순간 다람쥐 루피와 토끼 바니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멈춘 듯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 들고양이가 캑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루피와 바니는 그제야 눈을 떴어요. 그런데 고양이의 입과 코에 작은 가시가 여기저기 박혀 있었어요. 들고양이는 가시를 어찌할 줄 몰라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고개를 흔들기도 했어요. 아기 고슴도치라고 우습게 봤더니 아이고 아파라. 들고양이가 사라지자 다람쥐 루피와 토끼 바니는 아기 고슴도치 토토에게 달려갔어요. 토토, 괜찮아? 물론이지. 엄마 아빠보다 가시가 연약하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떠돌이 들고양이를 물리치다니. 이제 토토와 함께 다니면 가시덤불 숲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겠어. 그러게.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너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우리를 지켜준 건 너였다고. 토토, 너는 정말 용감하다. 아기 동물들은 오늘도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함께 돕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답니다.